오늘은 화학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들이 어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1차적으로 좀 끝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적은 역시나 안 좋았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중국 경기 회복의 가시성이 아직이라면서 화학주에 대한 전반적인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학주들 진짜 바닥은 어디일지, 그리고 빛이 아니라 어둠에 휩싸인 태양광 관련주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박수영 기자와 허준식 해설위원 그리고 송기현 전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학주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기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기자, 화학주들 어제 반등을 좀 1차적으로 끝내고 하락했는데요.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던 화학주들이 어제 일제히 동반 하락했습니다. 어제 롯데케미칼과 하나케미칼이 각각 4.2%, 4.71%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고요. 금호석유와 LG화학도 각각 0.86%, 1.38%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지난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4% 감소한 1,170억 6,100만 원으로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하나케미칼의 경우 흑자 전환 기대에 며칠째 상승했지만 29일 하나그룹의 회사채 발행 참패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하나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화는 다음 달 2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3년물 발행을 앞두고 수요 예측을 실시했지만 기관 투자자를 한 곳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1분기 실적 악화에 업황까지 둔화세를 보여서 공급이 악화돼 화학주들이 하락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 정말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롯데케미칼의 실적도 좀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됐던데요.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 가지 지금 다수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거의 대부분 나왔는데요. SK이노베이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화학주보다 이제 정유주 쪽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사실 SK이노베이션 같은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5.4% 하락한 수치인데 이런 건 타 업체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지난 2012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6,975억,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231% 급증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수치를 발표를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25% 하락하는 수치, 롯데케미칼은 46%, 거의 반토막 났죠.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하락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지난 4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번 1분기보다는 실적이 훨씬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대비해서 한 17.9%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은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을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네. 전분기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좋아지는 흐름이 뭐였냐면은 이번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정제마진이라든지 제품 가격들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 3월달부터 정제마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이 다시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으로 1분기 실적은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2분기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전분기 대비로는 좋았지만 또 3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네네. 2분기 실적도 어떻게 될까 이런 그렇죠. 생각 많이 드는데요. 화학 제품의 가격 동향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허 의원님 어떤가요? 네, 오늘 이제 그 자료가 나왔는데요. 29일자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입니다. WTI는 일단 94.50달러로 배럴당 94.50달러로 일주일 동안에 3.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이 2.4% 올랐고요. 디젤이 2.1%, 그리고 나프타가 2.9% 상승했습니다. 정제 마진 보시면 단순 정제 마진, 심플 마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1배럴당 2.39달러로 일주일 동안 18.3%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고도화 설비를 통한 휘발유 생산까지 포함한 복합 정제 마진은 배럴당 6.74달러로 7.6%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마진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반등했는데도 이렇게 마진이 떨어지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단 휘발유 등 석유 제품 수요가 예상보다 안 좋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 화학 제품입니다. 에틸렌은 기초 유분 쪽인 에틸렌은 톤당 1,135달러로 전주 대비로 0.9% 밀렸습니다. 그리고 프로필렌은 보합이고요. 부타디엔은 1.8% 올랐습니다. 그리고 벤젠이 1.4%, 톨루엔이 1.6%, 자일렌이 1.7% 올랐고요. 고밀도 폴리에틸렌인 HDP는 보합권, 저밀도는 LDP는 보합권이었고요. ABS는 1.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합성 고무는 10%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 유분 중에서는 합성 고무 원료로 들어가는 부타디엔이 강했고요. BTX도 좋았는데 이 BTX는 휘발유 첨가제라든지 뭐 도로 용제인 신너의 원료, 또 향료, 폭약 제조, 합성 세제, 합성 섬유 원료로 쓰이는데 종합해 보면 플라스틱이나 비닐 쪽보다는 네. 합성 고무나 합성 섬유 쪽이 시황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합성 고무 쪽이 시황이 조금 더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실 일주일간의 변화 정도만 본 거고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그래프가 아니라서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인 추이를 봤을 때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 다 해드렸는데 자 보시면 일단 그 정유 쪽에서는 그 마진이 떨어지고 있는데 최종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마진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쪽에서는 그 사실 플라스틱과 비닐과 고무랑 합성 섬유 이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 섬유나 고무 쪽은 그나마 조금 낫겠는데 원료들 움직임만 봐서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쪽은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2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학주에 접근을 할까 말까 걱정하거나 좀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2분기 실적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2분기는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그 화학주들이 가장 크게 이제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다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이제 우리나라 그 업황이 좋아지는 화학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인데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석유화학 재고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지금 사상 최고치 근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난다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별 스프레드 추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기업의 수익성으로 직결되는 그런 그래프인데 스프레드가 좋아져야지,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향상이 되어야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원재료와 제품 가격 간의 차이라고 그렇죠. 보면 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프 추이를 보시면은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들어가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중국과 중국에서 지금 이제 폴리에틸렌이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 제품인데 그 제품들이 어느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느냐 그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중동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동북아 아시아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이런 쪽에서 이제 수출 비중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동북아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쪽에서 수입하고 있는 양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008년도 때는 최고로 한 60% 이상을 동북아 쪽에서 수입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30% 정도까지 30%까지 수입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중동 쪽에서는 2008년도에 20% 정도 수입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거의 50% 수준까지 중동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중동 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석유를 캐가지고 거기서 제품을 제조를 하니까 그만큼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중동 쪽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쟁에 대한 경쟁력이 중동과 봤을 때, 중동 국가와 봤을 때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좀 악화되는 그런 구조를 지금 띄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품 마진이 지금 뚜렷하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불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 중동과의 경쟁력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결론은 아직 2분기도 섣불리 기대하기는 그렇죠. 힘들다 내네요. 네, 네, 그렇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태양광 쪽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OCI가 많이 출렁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자에게 질문 드릴게요. 선택 파산 이후에 OCI 공급 계약 해지 소식 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던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최근 OCI가 중국 태양광 업체인 선택파워 홀딩스와 체결한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공급 계약 3건을 해지하면서 국민연금이 600억 원 넘는 평가 손실을 입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 전문가들의 향후 태양광 업체들의 경영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OCI를 비롯해서 한화케미칼, S에너지, 넥솔론 등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실적 악화를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감은 무엇보다 중국발 구조조정과 연관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업체 중국 선택이 파산한 데 이어 현재 중국 제2의 태양광 업체죠. LDK솔라도 유동성 부족으로 전환 사채를 상환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업계에 미칠 파장 우려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황 회복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여전히 유동적인데요. 업계에서는 연내 키로당 20에서 25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재고가 올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 업황 개선의 속도가 다소 조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업황의 재편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격동의 시기가 끝나고 태양광주들이 안정을 찾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전문가님, 해설위원님께도 또 궁금한 게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늘 그래도 뭐 폴리실리콘 1위 OCI는 나중에 반사이익 얻을 것이다. 우리는 끄떡없다. 나중을 기대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말 그렇게 봐도 될까요? 글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전체적인 좀 흐름들을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일단 글로벌하게 보면 그 이제 셰일가스 때문에 그 OCI류의 이 태양광 업체들 그 입지가 예전만 못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폴리실리콘 단가 하락이 증명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가 워낙에 이제 어렵기 때문에 효율이 이 환경 오염보다는 일단은 글로벌하게 다 효율이 좋고 더 값싼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데 이 대안이 나라별로 봐서도 셰일가스가 상당히 유력하고 실제로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도 2011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부터 글로벌 다국적 에너지 업체들도 태양광 쪽은 철수를 했고요. 천연가스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40년 동안 해왔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완전 철수. 철수인가요? 네, 수익성 악화로 철수를 했고요. 독일의 지멘스 같은 경우도 2012년도 10월 달에 태양광 발전 사업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지멘스는 당시에 그 철수하면서 2030년도까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수요의 80%를 수력과 풍력이 차지하고 나머지 아주 작은 비중 10% 정도만 태양광이 차지할 것이다 전망 발표하면서 수력과 풍력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도 2011년도 4월, 그러니까 딱 2년 전인데요. 2년 전에 방막 태양 전지 업체인 프라임스타를 인수한 이후에 이제 2013년도죠. 올해부터 연간 400메가와트 규모의 방막형 태양 전지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었던 바 있는데 작년 7월에 이 계획을 틀었습니다. 태양 전지 공장 건설 증설을 18개월 이상 연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직원도 대부분 다 해고해서 시장에서는 일단 제너럴 일렉트릭도 일단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발을 뺐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에 로얄 더치쉘 같은 글로벌 그 정유회사는 2050년까지 석유 천연가스 수요가 2배 이상은 늘어날 것이라면서 천연가스 사업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틸렌 설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최대 석유화학 업체인 다우케미칼 그리고 이제 라이온델 바젤, 이 라이온델 바젤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 파산 위기까지 갔다가 살아난 그런 회사고요. 주가 수준 보시면 코드 번호가 LYB거든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연구원들하고 인터뷰해보면 다 셰일가스 모멘텀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난해 3분기에 IR에서 공통적으로 이 두 회사 모두 유럽 설비를 폐쇄를 하고 북미와 중동 설비 강화라는 셰일가스 원가 경쟁력을 고려한 경영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세는 물론 이제 국가별로 그 발전하는 원가가 셰일가스 부존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가장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태양광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도 좀 꺾여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도 지금 나라별로 이미 이제 초기에 많이 증설을 해서 그 효율이 좋아진 쪽들은 그래도 좀 할 수 있겠는데 아니라고 하면 굳이 그 비싼 단가를 지불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기보다는 값싼 천연가스를 도입해서 쓰겠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는 것인데 큰 판은 천연가스가 당분간 조금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먼저 유럽이 이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확 떨어졌고 거기에 이어서 미국까지도 이제 천연가스 쪽으로 대세가 흘러가면서 태양광에 대해서도 또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상당히 허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암울한데요. 지금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이 확실히 가파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구조조정 발표한 기업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2012년 그러니까 전분기죠. 2012년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들어서 거의 뭐 2배 이상 급증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구조조정이 가파르게 일어나면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닥이 그만큼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남아있는 그런 업체들만이 나중에 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승자 독식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을 좀 바라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태양광 사업이라든 게 지금은 상당히 좀 이제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게 아예 사라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 기업만이 승자 독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실리콘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부실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걸러내지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확실히 공급 과잉 시장입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는 것도 지금 가파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계속 바닥에서 기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도는 좀 빠르게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파란 선이 낮아지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렇죠. 공급 초과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올해 4분기 정도 되면은 대부분 이제 공급과 수요가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가 맞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가격이 중요한데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지 이제 웨이퍼 가격들 이 가격이 가장 시장의 업황을 빠르게 대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면은 이제 하락 속도가
거의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률이 90%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바닥을 다지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은 그 태양광 업황의 바닥을 잡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나마 바닥이 조금씩 가까워 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죠. 네, 하지만 또 태양광에 대해서는 바닥에 가까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예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에 OCI나 관련주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드실 텐데 전략이 또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OCI를 비롯해서 화학주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증권가의 의견부터 정리해보죠. 기자에게 질문 드릴게요. 화학 업종에 대한 증권가의 의견 그리고 탑픽 종목은 무엇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증권가는 화학업종의 실적이 4월을 바닥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춘절 이후 유통상들의 재고 정리가 마무리됐고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수요 회복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의 경우 화학주가 추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에 낮춰졌던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고 원료인 나프타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증권가는 다양한 화학업체 중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탑픽으로는 평광판, 리터다의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LG화학과 폐필름 생산이 증가하는 SKC가 제시됐습니다.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롯데케미칼과 미국, 유럽, 중국에서 타이어 교체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호석유화학도 탑픽으로 올랐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LG화학이나 SKC,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언급을 했는데요. 두 분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이 있다면 주시고요. 없다면 안 주셔도 됩니다. 허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그 화학 철강주는 단기에 22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화학주이기 때문에 화학 쪽에 좀 더 맞춰보면 실적 부진 여파로 이제 고전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21을 좀 노려볼 만할 것 같고요. 지금 국면에서는 같은 화학 섹터 내에서도 무조건 뭐 펀더멘탈보다는 낙폭이 큰 쪽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유리하고요. 대형주라고 그러면 이격도 90% 미만에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단기 공략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예. OCI는 매도인가요? 견해 네. 투자 의견요. 글쎄요, OCI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 OCI는 이미 뭐 주가가 뭐 5, 6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할 만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대비로는, 실적 대비로는 워낙에 시총이 높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본 대비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본 총계 대비로는 좀 저렴한 구간대인 것은 맞는데 어제도 네. 말씀드렸지만 화학주 밸류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단지 저 PBR이라고 해서 강하게 사야 되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OCI 가격이 싼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아요. 전문가님 생각도 정리해 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화학주들과 OCI 보유자들과 미보유자 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심플하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 즉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바닥 국면에 다 온 상황이고 여기서 나빠진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거라 이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투자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 낙폭과대를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매매가 좀 유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학주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터널의 끝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빛이 보이진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전략 세워보셔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